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켰던 검수완박을 범야권 주도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제 토론회를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 끝에 달린 셈이다.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나 역시 국회에 안 돌아왔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핵심이 중대범죄청을 만든다. 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가 수사하게 한다. 그다음에 검찰 남아있는 조직은 공소청으로 해서 기소만 하게 만든다. 뭐 이렇고 검찰청의 지위를 좀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핵심이 돼 있거든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네. 그 수사 기소의 분리, 그리고 그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뭐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차 못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본 사건에 대해서 소환도 못하고 소환 요구했던 사람들은 다 인사 대상이 됐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중수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 인력들을 중수청으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공수처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을 확대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봅니다. 공수처는 좀 더 확대하고 네. 요 방향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쪽. 개혁신당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아니요, 같이 안 가죠. 그리고 지금 말은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대범죄만 하고 극히 한정된 수사만 하고 나머지는 기소청으로 한다. 그러면 기소청으로 하려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인벌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온갖 그 단계별로 사실상 수사 지휘라고 하던 아니면 뭐 수사 조언이라고 하던 그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검사가요? 네. 근데 지금도 근데 일반 형사사건 수사할 때는 검찰이 지휘를 하잖아요. 아유 지금은 완전히 딴 몸이죠. 기관도 따르고 다 따른데 네.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뭐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일부는 그냥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도 결정을 하고 송치하는 것만 검찰에서 받아서 뭐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하는 건데 이런 보안 수사 내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경찰서에 정말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하든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왜 그래야 되거든요.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검사라는 거는 법률 전문가로서 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처럼 완전히 분리돼서 딴 몸으로 움직여 갖고는 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는 거죠. 수사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시 재수사를 이 해라. 방향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같이 처음 수사 단계부터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경찰에서 송치를 해요. 네,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라고 네. 이제 다시 내려가요. 네, 네, 네. 양 기관 간에 핑퐁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건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게 사무실도 분리돼 있고 완전히 다른 조직에서 한 거를 네,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가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피해를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 엄청 느려졌거든요. 옛날보다 처리되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없어졌어요. 양쪽에서 핑퐁을 치면서 네. 한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처분을 한 거죠. 이제 속칭 사건 뗀 거지. 네.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지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뗀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사건 당사자, 특히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종국 처분이 안 난 거잖아요. 네네. 기소청의 문제는 뭐냐면 수사권이 없는 기소청으로 유지를 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개입이 돼서 양 기관 간에 소위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안이 지금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야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기엔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더라도 예를 들면 경찰 내에도 뭐 웬만한 뭐 그냥 작은 사건들이야 뭐 경찰분들이 당연히 뭐 법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 네. 만약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 내에 뭐 법률 자문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데가 있을 테니 혹은 뭐 이제 만들면 될 테니 그분들이 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사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보고 정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이거 기소해 갖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한 경찰에서 그런 자문해 주는 역할을 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검찰만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과 검찰을 같이 연동시켜서 전반적으로 흔들어서 재조정이 필요한 네.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차원에 말씀 드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잡하지만 그거는 세팅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수사청도 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경찰청 안에 있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역할 조정도 또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세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대한 검찰 조직을 그대로 놓고 계속 뭐 권력이 변하는 대로 권력의 맞춤형으로 수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입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말씀드리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혁은 짐승을 잡아 벗긴 가죽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란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검찰 출신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라고 선서합니다.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19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습니다. 몇몇 점에서는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상을 포함해서 오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검찰 개혁은 늘 화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 뭔가요? 그러니까 뭘 먼저 바꿔야 됩니까? 검찰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거겠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이런 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라미드를 하는 정점의 검찰총장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을 나누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고 수사권도 여러 가지로 쪼개고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같은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법안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가진 권력을 잘만 쓰면 효율적이고 또 수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문제였던 건가요? 아니면 검찰 자체가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였던 거죠. 그 검찰권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그 정치 검찰의 행태로 그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남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고 또 그 당시에 또 했던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도 또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